박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오후에. 네, 가서 강의를 준비해서. 북중 관계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회적인 요인과 도전적인 요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. 기회적인 요인은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이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바라기 때문에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 모종의 이제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. 이런 게 이제 기회적인 요인이고요. 도전적인 요인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북한의 지하자원 같은 걸 다 넘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, 또 하나는 한미일 3국이 대북 압박 공조를 천안함 이후 국면에서 전개하고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 북중 간에도 군사적으로 또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, 또 김정일로서는 후진타오 주석에게 계속해서 한미일이 대북 압박 일변도로 간다면 핵실험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또 얘기했을 수도 있고, 후진타오 주석은 이걸 또 양해했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도전적인 국면이 강해지냐 기회적인 국면이 강해지냐 하는 건 우리가 대북 정책을 더 잘해야 된다, 이런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김정은이 28세밖에 되질 않습니다.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 후계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, 그런 체제 하에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주민들에게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, 업적이라고 하는 게 매우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따라서 쉽사리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데, 그건 다름 아닌 남북 대결, 또 대외적인 어떤 긴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들을 자력갱생 쪽으로 몰고 가면서 정권의 기강을 다지는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더 쉬운 방법이라고 보입니다.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 가능한 한 이 개혁과 개방,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천안함 도발은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가 한 일이고,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식량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는 건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입니다. 따라서 수해 지원도 하는 것이 옳고, 또 쌀 지원도 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쌀을 주는 방식의 이제 문제인데요. 결국은 지금 모니터링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많은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, 모니터링을 좀 더 확실하게 강화해달라,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. 무상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면 유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를테면 북한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받는다든지, 아니면 통일기금 형식으로 장래 남관계가 좋아졌을 때 연락사무소 같은 걸 세우고, 그러고 또 우리 인원들이 많이 체류하게 되는데 체류 비용이나 아니면 토지 임대료, 토지 사용료,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허가를 받아두는 것으로 쌀 대금을 대신한다면 무상 지원이 아닌 그 교환 형태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. 정부가 상생과 공영의 대북 실용 정책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.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이데올로기나 도덕에 입각해서 이 제재 압박 일변도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천안함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, 따라서 제재와 압박은 하되 또 다른 방면으로는 대화에 나와서 핵 문제에서 성의를 보인다든지 할 때는 그야말로 대북 지원을 해서 그런 식으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하면서 북한이 그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여는데 공헌을 하시는 의정 활동을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.